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 오전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매도가 매도를 불렀습니다. 2시 30분을 기점으로 주가 계속 하락세 보이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내일 시장까지 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오늘 그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반도체 기업들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기업 갖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오늘 화장품주들은 좀 버텨줬습니다. 화장품 기업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할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섹터 3가지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오늘 시장 강했었던 섹터 바로 화장품 기업입니다. 특히나 화장품 투톱 기업들이 오늘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죠.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10%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코스맥스, LG 생활건강도 오늘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190조 원 규모의 중국 부양책에 화장품 기업들 활활 날아올랐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지 화장품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보안법 수혜주들이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ST팜이 오늘 5% 가까이 밀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3%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알테온젠도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장 막판에 거의 7%, 8%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왔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동 전쟁 관련주들 오늘 오후장 들어서 VI 걸렸던 종목들 많았습니다. 스페코, 흥구석유가 3시경에 VI가 걸렸는데요. 스페코 오늘 10%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흥구석유, STX 그린로지스, 유가와 해운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민프롬 대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지수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거래소 반도체 지수, 거래소 2차전지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 2시 30분을 기점으로 쭉 밀리는 모습 보여주더니 장 막판 들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 반도체 2차전 지수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 일제히 몰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러운 하락에 깜짝 놀라셨던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진단부터 내려보도록 할게요. 민프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이다, 금투세 때문이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흐름이 우리는 이제 딱히 지수가 오른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 중이었거든요. 워낙 이제 좀 뚜렷한 주도하는 섹터도 없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이슈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느꼈던 것 뿐이지 사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었고 오늘 좀 갑자기 좀 장 마감 즈음에 좀 급격하게 빠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패닉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관점이 이렇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 분들이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영향이 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외국인의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만약에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 이제 외국인이라면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지금도 굉장히
폭넓게 발표를 했고 더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경기 부양책의 정책이 더 펼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의 이제 자본이 중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외국인의 물량이 빠지면서 좀 투매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만큼 좀 지수가 계속 상승해 왔다. 외국인의 투심이 일단은 돌아와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급락의 원인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세요? 금투세 말고는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금투세도 한 달 뒤로 유예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의 폭이 좀 깊어졌는 상황. 여기에 이제 더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IT 혹은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 이들이 약할 때 우리나라 지수를 받쳐줬던 쪽이 어디였죠? 바로 이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불렸었던 뭐 금융, 은행, 보험 이쪽이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이 나온 상황에서 그동안에 기술 어떻게 보면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약했을 때 버텨줬었던 이쪽까지도 이제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이 장 후반에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IT의 공백을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정말 잘 메꿔 왔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는데 오늘은 또 이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지수를 방어해줄 만한 섹터가 없었고 기업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동의 불안 정세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의 요인은 저는 금투세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폭이 작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은 충분히 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하락에 너무 벌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요. 내일 장중 수급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홍님께서 금투세 연기 뉴스까지 나오니 정말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맥을 뚫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이 거셌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가서였을까요? 하락폭이 더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이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2시 50분, 3시 사이에 급락세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좀 전에 보셨던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지수보다는 그래도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나 바이오보안법 수혜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연출했거든요. 생물보안법에 뭔가 수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요? 일단 저도 오늘 기준으로 나온 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를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동안에 영업을 거의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골자의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규제 리스트에 우시바이오가 빠져 있다. 우시바이오는 빠져 있지만 우시앱텍을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시바이오를 규제를 안 하면 그동안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과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설설설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중화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이들은 8%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이제 가정사실화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또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중을 너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무리하게 늘리시기에는 다소 이제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많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보안법 수혜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저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매수가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만약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분기에 사실 CMO, CDMO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물론 이제 여기에 중국 기업들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팩트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본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푸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잘 갔었던 바이오가 무너져서 내일 시장 또 매도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주로 수급이 이동하면 바이오주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조금 아직은 반도체가 좀 바람이 붙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이제 악재가 많을 뿐더러 반도체 자체가 좀 주저앉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영원히 뭐 이제 한동안은 보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바이오가 좀 많이 이제 좀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왔죠. 이 정도 국면에서 좀 조정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바이오가 이 생물보안법이나 뭐 미국의 어떤 호재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플러스 요인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성과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좀 이제 뭐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바이오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전쟁 리스크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시경에 스페코, 흥구석유, VI가 걸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유가나 해운, 뭐 이런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했던 건 금투세 때문에 빠지는 것인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때문에 빠지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동의 지정학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이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을 보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대해서 지속성,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이제 방산이죠. 그런데 이제 방산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외하고 보면 대형주들은 사실 이 뉴스에 그렇게 일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소형 방산 3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뭐 빅텍, 퍼스텍,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발 시세는 이쪽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은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해운주 운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 해운사 흥하해운, 대한해운, STX, 그린로직스, HMM 이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좋은 쪽은 STX, 그린로직스가 올해 가장 큰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보실 분들은 또 이쪽에 대해서도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의 토픽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성인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내일 시장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쟁 관련 뭐 수혜주? 네, 테마주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요 전쟁 관련주를 떠나서 HMM을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소스가 있어요. 일단 시장이 우리 하반기 시장은 저는 조금 이제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좀 흥하는 시대가 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보인다면 매크로 이슈가 이제 주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오늘 내일의 이슈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 이슈, 특히나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뤄왔던 것들은 재건 관련주나 또는 방산, 뭐 드론 관련주 이런 거에 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원자재, 즉 이제 석유나 어떤 이 유가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항만 이제 파업이 이제 폭등 전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도 굉장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임이 좀 이제 운임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해운 쪽이 조금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현재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 3가지 점검해 봤고요. 종목 고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